여러분 반갑습니다. 해피 채널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문제 공개 이후 첫 문제인 32회 오전회를 보안 재작성한 필기 영역 35문제 풀이와 해설입니다. 기출문제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 경향을 파악하여 공부 방향을 정할 때와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마무리할 때 자신의 실력 향상 정도를 본시험에 맞추어 점검해 볼 때입니다. 문제풀이 진행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려서 생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일시정지하고 읽어보시거나 핵심 모의고사나 기출문제에서 시작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풀이와 해설을 시작합니다. 각 문제에서 가장 적합한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먼저 1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에 저항한다. 1. 외향성 증가, 2. 능동성 증가, 3. 경직성 증가, 4. 의존성 증가, 5. 우울 경향 증가. 1번에 제시된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 저항한다. 의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3번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년기의 특성 중 심리적 특성은 우울증 경향, 내향성, 조심성, 경직성의 증가가 있고 생에 대한 효의 경향, 친근 사물에 대한 애착심,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의존성의 증가가 있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노인이 자녀와 가까이 살면서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는 가족의 형태는 1. 핵가족, 2. 대가족, 3. 다문화 가족, 4. 한부모 가족, 5. 수정 확대 가족. 2번에 노인이 자녀와 가까이 살면서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는 가족의 형태는 5번 수정 확대 가족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수정 확대 가족은 노인 부모가 자녀와 근거리에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의 형태를 말합니다. 지문 1번 핵가족은 부부와 미혼 자녀로만 이루어진 가족을 말합니다. 대가족,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은 설명을 생략합니다. 3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실직을 했을 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은 1. 고용보험, 2. 국민건강보험, 3. 국민연금보험, 4. 산업재해보상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 3번에 요양보호사가 실직을 했을 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은 1번 고용보험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지문 1번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과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이고, 3번 국민연금보험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4번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과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사망 전까지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5번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므로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다음 4번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은 1. 뇌종양, 2. 당뇨병, 3. 파킨슨병, 4. 사고체신염, 5. 류마티스 관절염. 4번에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은
3번 파킨슨 병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합니다. 지문 4번 사구체 신염은 신장, 콩팥에 사구체나 작은 혈관들의 염증이 발생하는 것이고 뇌종양, 당뇨병, 류마티스 관절염은 설명을 생략합니다. 5번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증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 인증 점수에 따라 10등급으로 나뉜다. 2.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4.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 소견 없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다. 5.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1차로 판정한다. 5번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증 절차에 관한 설명은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5개 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으로 나뉩니다. 2번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완료됩니다. 4번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습니다. 5번 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1차로 판정합니다. 다음 6번입니다. 다음의 서비스를 포함하는 장기요양급여 종류는 방문간호,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1. 시설급여, 2. 재가급여, 3. 간병급여, 4. 실업급여, 5. 특례요양비. 6번에 제시된 방문간호, 단기보호, 주야간보호의 장기요양급여 종류는 2번 재가급여에 해당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재가급여의 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가 있습니다. 지문 1번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즉 그룹홈이 있습니다. 3번 간병급여는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지급되는 현금급여입니다. 4번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의 일환입니다. 5번 특례요양비는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됩니다. 7번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분류 중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 취사, 2. 몸단장, 3. 기본동작훈련, 4. 외출시 동행, 5. 청소 및 주변 정돈. 7번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분류 중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2번 몸단장입니다. 지문 1번 치사와 5번 청소 및 주변 정돈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3번 기본동작훈련은 기능회복훈련 서비스이고 4번 외출시 동행은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분류는 10개로서 신체활동, 일상생활, 개인활동, 정서지원이 있고 방문목욕, 기능회복훈련, 치매관리 지원, 응급, 시설환경관리, 간호처치 서비스가 있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 사례에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자의 권리는 대상자는 평소에 온돌에서 생활해 왔는데 시설에 입소한 후
침대 생활을 해야 해서 잠이 쉽게 들지 않고 떨어질까봐 불안해한다. 1.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2.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3.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5.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8번에 제시된 대상자는 평소에 온돌에서 생활해 왔는데 시설에 입소한 후 침대 생활을 해야 해서 잠이 쉽게 들지 않고 떨어질까봐 불안해한다의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자의 권리는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시설생활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이 정한 단계에는 입소 전 단계에 1, 입소 계약 단계에 2, 생활 단계에 11, 퇴소 단계에 1개의 시설생활 노인 권리 보호가 있습니다. 9번입니다. 노인 학대 방지 및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학대 예방 교육은 개별 교육으로 진행한다. 2. 장기요양기관의 모든 직원은 신고 의무자이다. 3. 학대를 발견한 즉시 주민자치센터에 신고한다. 4. 학대 피해 노인은 요양보호사의 집에서 일시 보호한다. 5. 신고 의무 불이행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9번에 노인 학대 방지 및 예방 교육에 관한 설명은 2번 장기요양기관의 모든 직원은 신고 의무자이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학대 예방 교육은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운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3번 학대를 발견한 즉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4번 학대 피해 노인은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즉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일시 보호합니다. 5번 신고 의무 불이행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 10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시설로부터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1. 시설을 퇴사한다. 2.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자문한다. 3.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 4.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법적 처리 방안을 알아본다. 5.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구제 방법을 알아본다. 10번에 요양보호사가 시설로부터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는 3번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는 장기요양요원의 자질을 높이고 이들의 복지를 증진을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를 합니다. 11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대상자의 행위 중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은 1. 야한 농담 2. 뒤에서 껴안기 3.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 4. 음란한 내용의 편지 보내기 5. 옆에 앉으며 허리 잡아당기기 11번에 대상자의 행위 중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은 4번 음란한 내용의 편지 보내기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야한 농담과 3번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는 언어적 성희롱이고 2번 뒤에서 껴안기와 5번 옆에서 앉으며 허리 잡아당기기는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성희롱은 이성에게 상대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말하고 그 유형은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기타 성희롱이 있으며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들입니다. 다음 12번입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엉덩이를 만질 때 대처 방법은 1.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2. 화를 내며 하던 일을 중단한다.
3.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참는다. 4. 가족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 5. 치매 증상이 심해진 탓이라고 이해하고 문제 삼지 않는다. 12번에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엉덩이를 만질 때 대처는 1번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한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직장 내 성희롱의 발생에 대한 조치는 남녀 고양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근거 법규입니다. 13번입니다. 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 윤리는 1. 대상자와 수직적인 관계를 강조한다. 2. 대상자의 방은 경제 수준에 따라 배정한다. 3. 대상자보다 가족의 의견을 우선으로 반영한다. 4. 업무 수행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철저히 관리한다. 5. 대상자의 사적 정보를 동료 요양보호사와 공유한다. 13번에 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는 4번 업무 수행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철저히 관리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직업윤리는 직업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덕적 가치관으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행동 규범을 말합니다. 지문 1번 대상자와 요양보호사는 상호 대등한 관계입니다. 2번 대상자의 방은 경제 수준에 따라 차별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3번 대상자의 의견을 우선 반영합니다. 5번 대상자의 사적 정보는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 14번입니다. 알고 지내던 요양보호사가 서로의 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급여를 더 받자고 제안할 때 대처 방법은 1. 마찰을 피하기 위해 대응하지 않는다. 2. 윤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하며 거부한다. 3. 제안을 수용할 만한 다른 요양보호사를 소개한다. 4. 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 제공에 대해 미리 설명한다. 5. 교차 서비스에 대해 주변에 비밀로 해줄 것을 부탁한다. 14번에 알고 지내던 요양보호사가 서로의 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급여를 더 받자고 제안할 때 대처는 2번 윤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하며 거부한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위법 사항이거나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 7번째에 요양보호사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고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도덕적이고 정직하지 못한 행위,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행위 등입니다. 15번입니다. 가족이 기저귀 재사용을 강요할 때 대처 방법은 1. 가족이 방문하는 날만 재사용한다. 2. 재사용하지 않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3. 오염 정도가 적으면 말려서 사용한다. 4. 대상자에게 알리고 서비스를 중단한다. 5. 보호자의 요구사항을 기록한 후 재사용한다. 15번에 가족이 기저귀 재사용을 강요할 때 대처는 2번 재사용하지 않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 업무는 대상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책임감으로 업무 활동을 해야 합니다. 다음 16번입니다. 호흡기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기침 예절은 그림을 보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초 후 설명합니다. 16번에 호흡기계 감염 예방하기 위한 기침 예절은 3번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는 그림이 맞습니다. 지문 1번은 마스크를 턱에 쓰고 기침하는 그림,
2번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하고 4번은 사람이 있어 고개를 돌리고 기침을 하고 5번은 투명 캡을 쓰고 기침하는 그림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기침 예절은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손이 아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합니다. 기침 후 비누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습니다. 17번입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질병은 감염력이 매우 강하다. 밤에 가려움증이 심해진다. 동거 가족도 동시에 치료해야 한다. 1. 옴 2. 두드러기 3. 대상포진 4. 피부 건조증 5. 아토피 피부염 17번에 제시된 감염력이 매우 강하다. 밤에 가려움증이 심해진다. 동거 가족도 동시에 치료해야 한다의 설명하는 질병은 1번 옴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옴관리법은 제시문 이외에 추가로 내이, 침구류를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3일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세탁이 어려운 것은 3일간 햇볕을 쬐거나 다리미로 달인 후에 사용합니다. 또 도포용 약재를 목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바르고 씻습니다. 다음 18번입니다. 노인성 질병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질병의 경과가 짧다. 2. 완치 후에는 재발하지 않는다. 3. 원인이 명확한 급성 질병이 많다. 4.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5.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 쉽다. 18번에 노인성 질병의 특성에 관한 설명은 5번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 쉽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질병의 경과가 짧지 않고 깁니다. 2번 완치 후에도 재발이 빈번합니다. 3번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 퇴행성 질병이 많습니다. 4번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하여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성 질환은 신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영적 측면 모두 연관되어 있어 총체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19번입니다. 노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소화기계 변화는 1. 타액 분비 증가 2. 위액의 산도 증가 3. 지방의 흡수력 증가 4. 약물 대사 능력 감소 5. 신맛에 대한 미각 감소 19번에 노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소화기계 변화는 4번 약물 대사 능력 감소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타액 분비는 감소됩니다. 2번 위액의 산도도 감소됩니다. 3번 지방의 흡수력도 떨어집니다. 5번 신맛에 대한 미각은 잘 느낍니다. 오른쪽 그림은 소화기계 구조도입니다. 다음 20번입니다. 대상자의 혈압약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두통이 있을 때 약을 복용한다. 2. 체중이 감소하면 복용량을 줄인다. 3. 혈압이 높아지면 복용량을 늘린다. 4. 혈압이 정상으로 조절되어도 약을 복용한다. 5. 전날에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경우 2회 분량을 한꺼번에 복용한다. 20번에 혈압약 복용 방법은 4번 혈압이 정상으로 조절되어도 약을 복용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두통이 있을 때나 증상이 없어도 약을 계속 복용합니다. 2번 체중이 감소되어도 약을 계속 복용합니다. 3번 혈압이 높아지면 의사와 처방에 따라 복용을 합니다. 5번 전날에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경우 생각난 즉시 복용을 합니다. 절대로 2배로 용량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21번입니다.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호흡곤란, 부종이 나타나는 질병은 1. 폐렴 2. 결핵 3. 심부전
4. 고지혈증 5. 동맥경화증 21번에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호흡곤란, 부종이 나타나는 질병은 3번 심부전입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심부전은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신체 조직에 필요한 만큼의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문 1번 폐렴은 세균, 바이러스 등에 의해 폐 조직에 염증이 생긴 것이고, 2번 결핵은 결핵균이 폐에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4번 고지혈증은 혈중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높은 상태의 질환입니다. 5번 동맥경화증은 동맥혈관의 안쪽 벽에 지방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 22번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단백뇨가 있다. 2. 배뇨 후 시원하다. 3. 배뇨 횟수가 감소한다. 4. 소변 줄기가 굵어진다. 5.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들다. 22번에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5번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들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으로서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지문 1번 단백뇨가 있는 것은 신장 기능의 이상입니다. 2번 배뇨 후 시원하지 않고 잔뇨감이 있습니다. 3번 배뇨 횟수가 증가하고 배뇨 후 2시간 이내에 다시 소변이 마렵습니다. 4번 소변 줄기가 가늘어집니다. 23번입니다. 좌측내가 손상된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전신마비 2. 언어장애 3. 좌측 편마비 4. 양측 안구 통증 5. 좌측 얼굴 감각 이상 23번에 좌측내가 손상된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2번 언어장애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전신마비는 뇌졸중의 일환으로 뇌관 손상 시 나타납니다. 3번 좌측 편마비 4번 양측 안구 통증 5번 좌측 얼굴 감각 이상은 뇌졸중의 일환이거나 뇌졸중의 상태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다음 24번입니다. 선망 증상이 있는 대상자의 진압력을 향상하는 방법은 1. 마사지를 제공한다. 2. 큰 소리로 대화한다. 3. 새 친구를 사귀게 한다. 4. 가족의 방문을 제한한다. 5. 식사를 제공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24번에 선망 증상이 있는 대상자의 진압력을 향상하는 방법은 5번 식사를 제공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선망은 의식장애로 인해 주의력 저하, 감정, 정서, 사고, 언어 등의 인지기능 전반의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며 치매와 동반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진압력 향상 방법이 아닙니다. 25번입니다. 녹내장 대상자의 일상생활 습관으로 바람직한 것은 1. 낮 시간에 일광욕을 한다. 2. 무거운 물건 드는 것을 피한다. 3. 윗몸 일으키기로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4. 머리를 숙이고 있는 동작을 지속한다. 5. 목에 꽉 끼이는 옷을 입어 체온을 유지한다. 25번에 녹내장 대상자의 일상생활 습관으로 바람직한 것은 2번 무거운 물건 드는 것을 피한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녹내장은 안압, 눈의 압력의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점차 약해지는 질환입니다. 지문 1번 낮 시간에 일광욕을 하는 것은 햇빛 노출을 피합니다.
3번 윗몸 일으키기 등 복압이 올라가는 운동은 피합니다. 4번 머리를 숙이고 있는 장시간 지속하는 것은 피합니다. 5번 목이 편한 복장을 합니다. 다음 26번입니다. 노인에게 나타나는 우울증의 특성은 1. 장기 기억력이 좋아진다. 2. 자신의 우울증을 자각하기 쉽다. 3. 무기력과 흥분이 교대로 나타난다. 4. 두통, 소화불량의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5. 주변 사람들이 우울증임을 쉽게 알아챈다. 26번에 노인에게 나타나는 우울증의 특성은 4번 두통, 소화불량의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입니다. 지문 1번 기억력은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 동등하게 저하됩니다. 2번 자신의 우울증을 자각하기가 어렵습니다. 3번 무기력과 불안, 초조가 나타납니다. 5번 주변 사람들이 우울증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우울증은 본인 스스로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의 긍정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27번입니다.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은 1. 방광염, 2. 고혈압, 3. 당뇨병, 4. 신부전증, 5. 기관지염. 27번에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은 4번 신부전증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으로는 간경화, 신부전, 신부전증, 부신기능저하증, 심한 갑상선 기능저하증 등이 있고 수분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 질병으로 염증성 비뇨기 질환, 폐렴, 고혈압, 협심증, 당뇨병이 있습니다. 다음 28번입니다. 약물 A와 약물 흡수를 돕는 식품 B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칼슘제와 우유, 2. 고혈압약과 인삼, 3. 이뇨제와 알로에, 4. 철분제와 오렌지 주스, 5. 항생제와 프로바이오틱스. 28번에 약물과 약물 흡수를 돕는 식품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4번 철분제와 오렌지 주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칼슘제와 우유는 흡수를 방해합니다. 2번 고혈압약과 인삼은 혈압 상승 부작용이 있습니다. 3번 이뇨제와 알로에는 칼륨 결핍 부작용이 있습니다. 5번 항생제와 프로바이오틱스는 약효 감소 부작용이 있습니다. 29번입니다. 노인 흡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흡연을 하면 체중이 증가한다. 2. 흡연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3. 일일 적정 흡연량은 담배 1 내지 2개 폐이다. 4. 간접 흡연은 직접 흡연에 비해 3배 정도 해롭다. 5. 장기간 흡연하였어도 금연하면 건강을 정진할 수 있다. 29번에 노인 흡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번 장기간 흡연하였어도 금연하면 건강을 정진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흡연을 하면 체중이 감소합니다. 2번 흡연은 혈액순환에 방해를 합니다. 3번 일일 적정 흡연량은 한두 개피가 아닌 절대 금연이 필요합니다. 4번 간접 흡연도 직접 흡연을 하는 경우와 같이 다양한 질병을 유발합니다. 다음 30번입니다.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폐렴구균은 매년 1회 접종한다. 2. 결핵은 10년마다 1회 접종한다. 3. 파상풍은 5년마다 1회 접종한다. 4. 인플루엔자는 3년마다 1회 접종한다. 5. 대상포진은 65세 이후에 1회 접종한다. 30번에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관한 설명은
5번 대상 포진은 65세 이후에 1회 접종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폐렴규균, 2번 결핵은 1회 접종을 합니다. 3번 파상풍은 1차 기본 접종 후 10년마다 추가 접종을 합니다. 4번 인플루엔자는 매년 1회 접종을 합니다. 31번입니다. 여름철 폭염에 대응하는 생활안전수칙은 1. 물을 평소보다 많이 마신다. 2.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한다. 3. 실내보다 실외에서 운동을 한다. 4. 외출 시 챙이 좁은 모자를 쓴다. 5. 현기증이 있으면 뜨거운 차를 마신다. 31번에 여름철 폭염에 대응하는 생활안전수칙은 1번 물을 평소보다 많이 마신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여름철에는 수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를 합니다. 3번 실내에서 운동을 합니다. 4번 외출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씁니다. 5번 현기증이 있으면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천천히 마십니다. 다음 32번입니다. 요양 서비스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한꺼번에 모아 기록한다. 2. 기록지는 열람하기 쉬운 곳에 비치한다. 3. 서비스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한다. 4. 요양보호사가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록한다. 5. 사적인 내용은 우회적인 표현으로 기록한다. 32번에 요양서비스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 서비스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요양보호 서비스 기록은 그때그때 신속하게 작성을 합니다. 2번 기록지는 아무나 열람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보관합니다. 4번 요양보호 서비스 기록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5번 사적인 내용은 대상자나 가족이 승인하지 않은 정보는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 기록을 명확하게 하려면 육가 원칙을 지켜서 기록을 해야 합니다. 33번입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실시하는 사례회의의 목적은 1. 기관의 신규 사업 홍보, 2. 요양보호사의 직무평가, 3. 노인학대에 대한 정기교육, 4.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 5. 요양보호사 복리후생에 대한 의견 수렴. 33번에 장기요양기관에서 실시하는 사례회의의 목적은 4번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이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사례회의는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 관리하고 서비스의 질 향상, 서비스 제공 타당성 검토 후 내용 조정, 관계자 직종들의 역할 분담의 명확성 확보를 위하여 실시하는 회의입니다. 지문 1번 기관의 신규 사업 홍보, 2번 요양보호사의 직무평가, 5번 요양보호사 복리후생에 대한 의견 수렴은 원래 회의의 목적이고 3번 노인학대에 대한 정기교육은 정기교육의 일환입니다. 다음 34번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대상자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1. 산소 공급, 2. 혈액투석, 3. 심폐소생술, 4. 항암제 투여, 5. 기관지 확장제 투여. 34번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대상자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1번 산소 공급입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연명의료를 중단합니다. 35번입니다.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는 1. 체온 상승, 2. 변실금 증가, 3. 소변량 증가, 4.
근긴장도 증가. 5. 피부 발적 증가. 35번에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는 2번 변실금 증가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임종이 가까운 신체적 변화는 호흡 양상, 체온, 수면 양상, 정신기능, 배설기능, 뇌기능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지문 1번 체온은 싸늘해집니다. 3번 소변량은 줄어들고 조절하지 못합니다. 4번 근긴장도는 이완되고 줄어듭니다. 5번 피부 발적이 하얗게 또는 파랗게 변합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오전 기출문제 풀이와 해설 필기 영역 35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이어서 계속되는 32회 오전 실기 영역 45문제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요점 정리와 문제풀이, 매회마다 출제되는 문제 모음, 기출문제, 모의고사, 본시험 적응 연습도 계속됩니다. 최근에 10번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서는 거의 같은 패턴으로 출제되고 있어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공부를 하신다면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을 집중 공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문제풀이와 해설 중에서 잘못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